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매년 달력은? 반드시 이렇게 걸어두셔야 합니다. 달력 하나가 살림 기운을 바꾸고 돈이 새는 흐름을 막는 시작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딱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집 안 기운을 정리하면 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연말이 되면 달력 어디 뒀는지도 모르고 탁자 위에 쌓여 있고 냉장고 옆에 대충 붙어 있고 작년 달력 위에 덧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집안 시간의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풍수에서 달력 그냥 날짜표가 아닙니다. 집안 시간의 방향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내년 달력을 어디에 걸면 돈복이 붙는지, 어디는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걸기 전에 딱 5분만 하면 막혀있던 살림살이 기운이 조금씩 풀리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퀴즈도 드립니다. 정답은 영상 끝에서 공개합니다. 댓글 남기신 분들부터 제가 답글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내년 달력 이렇게 겁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집안을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정말 돈이 나를 따라오는 걸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달력. 절대 걸면 안 되는 자리부터 짚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 달력은 집안의 시간표입니다. 그걸 물이 빠지는 자리에 두면 기운이 같이 흩어집니다. 두 번째, 현관문 바로요. 현관은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 옆에 달력을 걸어버리면 들어오는 기운이 자꾸 날짜에 걸립니다. 급해지고 서두르고 돈도 같이 급해집니다. 세 번째, 침실 머리맡. 침실은 쉬는 자리입니다. 달력은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쉬는 곳에 시간을 붙이면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립니다. 달력을 걸 때 피해야 하는 자리. 정답이 몇 개일까요? 1. 화장실. 2. 현관문 바로 옆. 3. 가족이 제일 자주 보는 거실벽. 정답 개수는 1개, 2개, 3개.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세요. 정답은 영상 끝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댓글 남기신 분들부터 제가 답글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그럼 어디가 좋냐? 달력은 돈이 새지 않게 잡아주는 자리에 둬야 합니다. 바로 거실벽, 식탁 근처, 가족이 자주 보는 벽.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은 계획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달력을 보는 자리에서 지출도 정리되고 약속도 정리되고 연말이 덜 흔들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년 달력을 걸기 전 딱 5분만 하면 살림 기운이 풀리는 준비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내년 달력을 걸기 전에 딱 5분만 쓰겠습니다. 달력은 집안 시간의 방향키입니다. 걸 자리를 먼저 비워줘야 기운이 정리됩니다. 첫째, 달력 걸 벽을 닦습니다. 마른 천으로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다리부터 만듭니다. 둘째, 달력 아래 한 칸을 비웁니다. 영수증, 전단지, 택배 송장, 포장지. 오늘만큼은 싹 빼세요. 달력 아래가 어수선하면 시간이 어수선해집니다. 셋째, 작년 달력은 겹치지 않습니다. 작년 달력 위에 새 달력 붙이는 분들 많습니다. 그 순간 집안 시간이 과거에 걸립니다. 올해는 여기서 끊습니다. 넷째, 달력은 한 곳만 정합니다. 거실에도 하나, 주방에도 하나. 이렇게 여러 장 두면 시간이 갈라집니다. 시간이 갈라지면 약속도 갈라지고 지출도 갈라집니다. 달력은 하나로 묶습니다. 다섯째, 달력 첫 장에 기준 3개만 적습니다. 거창한 계획 말고 내 살림 기준 3개만. 예를 들면 모임은 주 1회까지만, 밤 10시 이후 결제 금지, 후원금은 접지 않기. 이런 식으로 내 손이 흔들리는 순간을 막는 기준입니다. 이 5분이면 달력은 그냥 종이가 아니라 살림 리듬을 잡는 도구가 됩니다. 이제 달력을 어디에 걸지 딱 결정하겠습니다.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달력은 예쁜 곳이 아니라 자주 보는 곳에 걸어야 합니다. 자주 본다는 건 시간이 정의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정의되면 살림이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추천 자리 딱 3곳만 드립니다. 첫째, 거실 벽. 가족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길목.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문이 닫습니다. 둘째, 식탁 근처 벽. 밥 먹기 전으로 자연스럽게 봅니다. 식탁은 살림 기운이 모이는 자리라 달력이 붙으면 리듬이 빨리 잡힙니다. 셋째, 책상 옆 벽. 기록하는 분들은 여기가 가장 강합니다. 달력은 결국 기록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력을 걸기 좋은 자리. 정답이 몇 개일까요? 1. 거실 벽. 2. 식탁 근처 벽. 3. 화장실 문역.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세요. 정답은 영상 끝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맞추신 분들부터 제가 답글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달력 걸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망치는 것, 높이와 기울기를 바로잡겠습니다. 달력 자리까지 정하셨으면 이제는 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망칩니다. 달력은 어디에 거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첫째, 높이. 달력을 너무 높이 걸면 잘 안 보게 됩니다. 안 보이면 시간이 관리가 안 됩니다. 가슴 높이, 눈 높이 근처가 좋습니다. 둘째, 기울기. 달력이 비스듬하면 집안 시간도 비스듬해집니다.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집들은 달력이 삐뚤게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평으로 똑바로. 이건 꼭 맞추세요. 셋째,
가려지는 자리, 문을 열면 가려지는 벽, 커튼이 닿는 벽, 액자가 겹치는 벽. 이런 곳에 달력을 걸면 달력은 장식이 됩니다. 달력은 장식이 아닌 살림을 잡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곳으로 끝. 자, 여기서 체크 퀴즈 갑니다. 지금 달력 자리 OX로만 답해주세요. 1번, 달력이 눈높이에서 한눈에 보인다. OX. 2번, 달력이 기울지 않고 수평이다. OX. 3번, 문이나 커튼에 가리지 않는다. OX. 댓글에 OX만 쭉 남겨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달력 아래 절대 두면 안 되는 것들을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달력은 벽에 걸어두면 끝 같죠? 그런데 진짜 흐름은 달력 아래에서 갈립니다. 달력 아래가 어수선하면 시간이 어수선해집니다. 시간이 어수선해지면 살림이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력 아래를 비우는 정리로 갑니다. 많이 버리라는 말 아닙니다. 딱 3가지만 치우면 됩니다. 첫째, 열쇠 더미. 달력 아래에 열쇠가 쌓이면 집안이 늘 급해집니다. 열쇠는 키트레이로 따로, 달력 아래는 비웁니다. 둘째, 전선과 멀티탭. 엉킨 전선은 막힘의 대표입니다. 달력 아래 전선이 꼬여 있으면 일이 자꾸 미뤄지는 집이 됩니다. 전선은 벽 옆으로 붙이거나 정리함에 넣어두세요. 셋째, 포스트잇과 메모. 달력 위에 메모가 덕지덕지 붙으면 달력은 정리가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오늘은 한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떼어내서 서랍으로.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력 아래 금기, 지금 말한 3가지. 정답이 몇 개일까요? 1. 열쇠 더미. 2. 전선 멀티탭, 엉킴. 3. 포스트잇 메모, 덕지덕지.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세요. 정답은 영상 끝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천은 이것 하나입니다. 달력 아래 한 칸 비우기. 그 한 칸이 비면 집안 시간이 가벼워집니다. 시간이 가벼워지면 살림도 가벼워집니다. 이제 달력을 거는 순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사소한데 효과가 큰 것들입니다. 첫째, 달력은 한 장만 걸어둡니다. 거실에도 하나, 주방에도 하나, 방마다 하나. 이렇게 늘리면 시간이 갈라집니다. 시간이 갈라지면 살림도 갈라집니다. 달력은 집의 리듬을 하나로 묶는 도구입니다. 둘째, 달력은 정면으로 걸어둡니다. 비스듬하게 걸리면 눈도 자꾸 비켜보고 결정도 자꾸 미뤄집니다. 오늘은 수평으로 똑바로. 이건 꼭 맞추세요. 셋째, 달력은 가려지지 않게 합니다. 문을 열면 가려지는 벽, 커튼이 닿는 벽, 액자가 겹치는 벽. 이런 곳은 피합니다. 안 보이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달력 자리 보시고 딱 한 가지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달력은 한 장 또는 수평으로 똑바로. 둘 중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한 줄이 실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달력을 돈이 새는 날 막는 도구로 쓰는 표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력을 보는 용도가 아니라 막는 용도로 쓰겠습니다. 연말에는 돈이 큰 데서 세기보다 작은 데서 자주 셉니다. 그래서 달력에는 거창한 계획을 적지 않습니다. 대신 내 손이 흔들리는 날에 미리 표시해둡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력을 보면서 내가 자주 흔들리는 요일을 하나만 고르세요.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말 전날이든, 그리고 그 요일마다 작게 점 하나만 찍습니다. 큰 동그라미 말고 점 하나. 점 하나는 조심 표시입니다. 그날은 지갑이 열리기 쉬운 날입니다. 다음으로 모임이 있는 날은 크게 쓰지 않습니다. 딱 한 글자만 적습니다. 앞 또는 끝. 앞은 필요한 지출만 한다. 끝은 그날 소비를 끝낸다. 이렇게 한 글자만 적어두면 달력이 나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달력이 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력 위칸. 절대 안 하는 것을 하나만 써보세요. 예를 들면 밤 10시 이후 결제 X, 편의점 2번째부터 X. 배달앱 열면 딱. 내가 자주 무너지는 한 가지를 딱 하나만 잡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연말이 덜 흔들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돈은 결국 큰 계획보다 작은 금지에서 남습니다. 자, 여기서 사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연말만 되면 이상하게 돈이 새는 느낌이 들고 카드값이 올라가고 마음이 조급해지던 분입니다.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달력은 걸려 있었는데 그냥 장식이었습니다. 일정도 안 적고 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계획 말고 딱 3가지만 하자고 했습니다. 첫째, 흔들리는 요일에 점 하나. 박 여사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점 하나. 둘째, 모임 날에는 한 글자. 끝. 그날은 모임비만 쓰고 그 뒤 소비를 끝내는 표시였습니다. 셋째, 달력 밑칸에 금지 하나. 밤 10시 이후 결제 X. 이렇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카드값이 확 줄었다기보다 새는 구멍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달력이 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아주네. 이게 핵심입니다. 달력은 나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내 손을 안정시키는 도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걸 더 쉽게 해보겠습니다. 달력을 볼 때마다 딱 30초로 끝나는 루틴. 그걸로 마무리, 흐름까지 잡겠습니다. 달력은 걸어두고 잊어버리면 그냥 종이입니다. 그래서 매일 30초 루틴으로 달력에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달력 앞에 서서 딱 3가지만 합니다. 첫째, 오늘 날짜에 눈을 찍습니다.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오늘 지출이 흔들릴 상황이 있는지 한 줄만 떠올립니다. 모임이 있나? 병원 갈 일이 있나? 장 볼 일이 있나? 한 줄이면 됩니다. 셋째, 내 손이 흔들리지 않게 한 가지 금지를 떠올립니다. 아까 적어둔 그 금지, 그거 하나만 떠올리면 됩니다. 이걸 30초만 하면 그날 소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력 아래 한 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열쇠 더미가 올라왔나? 연선이 다시 엉켰나? 메모가 덕지덕지 붙었나? 올라왔다면 손으로 툭 치워서 한 칸만 다시 비웁니다. 달력은 내 살림의 정리등입니다. 매일 30초만 켜두면 연말에도 흐름이 덜 무너집니다. 이제 달력을 동복 달력으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력은 무엇을 적느냐보다 무엇을 안 적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연말이 힘든 이유는 달력이 점점 걱정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력에 걱정 문장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큰일이다, 또 나간다, 막막하다, 이런 문장이 달력에 붙으면 날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대신 중립 문장으로 바꿉니다. 정리, 끝, 확인, 비움. 이 4단어 중 하나만 택해서 그날 칸에 작게 써두세요. 달력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종이가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이제 달력의 방향을 잡겠습니다. 풍수는 결국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력은 가족이 자주 보는 방향, 그리고 내가 자주 지나가는 방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리에 걸어도 시선이 분산되면 힘이 빠집니다. 달력 옆에는 액자 여러 개를 붙이지 않습니다. 달력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달력 옆은 한 칸만 비워주세요. 비운 공간이 시간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달력은 손이 닿는 곳이 좋습니다. 손이 닿아야 메모도 하고 표시도 하고 내가 시간을 잡는 느낌이 생깁니다. 손이 닿지 않으면 달력은 멀어지고 시간도 멀어집니다. 시간이 멀어지면 돈은 더 빨리 나갑니다. 여기서 연말에 특히 좋은 달력 한 칸 비우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달력 아래는 이미 비웠죠? 이번에는 달력 옆칸입니다. 달력 옆에 서류가 쌓이는 집이 많습니다. 고지서, 안내문, 보험 서류, 병원 예약 종이. 이게 달력 옆에 붙으면 달력은 압이 아니라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달력 옆에는 종이류를 두지 않습니다. 종이류는 서랍이나 파일함으로 달력 옆은 딱 한 가지, 펜 하나만 드세요. 펜 하나만 있어도 달력은 살아납니다. 지금 당장 달력 옆에 펜 하나. 이게 살림 기운을 푸는 작은 시작입니다. 이제 달력에서 돈이 새는 날에 더 정확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흔들리는 날이 다릅니다. 그래서 달력에는 나만의 흔들리는 날을 표시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번 달에 보면서 내가 자주 지치는 날을 찾습니다. 병원 다녀온 날, 손님 왔던 날, 가족 모임 있던 날, 날씨가 굳었던 날. 그런 날들은 몸이 먼저 지칩니다. 몸이 지치면 손이 흔들립니다. 그날 칸에 작게 점 하나, 그리고 점 옆에 한 글자만 씁니다. 쉼. 쉼이 붙은 날엔 큰 결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딱 한 가지. 집에 들어오면 달력 아래 한 칸을 다시 비우고 그날은 소비를 더 늘리지 않습니다. 쉼이 있는 날을 알면 돈이 새는 날도 줄어듭니다. 이제 가족이 있는 집은 달력을 가족 풍수로 써보겠습니다. 풍수는 혼자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의 리듬이 맞아야 합니다. 달력 한 칸에 가족 규칙을 길게 적지 않습니다. 딱 한 줄만 적습니다. 식탁에서 말로 정리, 이 한 줄입니다. 돈이 새는 집은 결정이 대화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각자 마음대로 결제합니다. 그래서 큰 지출이 생기면 식탁에서 말로 한 번만 정리. 달력에 그날 칸에 식탁 2글자만 적어두세요. 식탁은 살림의 중심입니다. 중심에서 정리가 되면 돈도 중심을 찾습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력으로 돈을 잡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뭘 더 적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집은 반대입니다. 지우는 집입니다. 달력 칸이 빽빽하면 지출도 빽빽해집니다. 그래서 달력에서 한 달에 딱 2칸만 비워보세요. 아무 약속도 안 잡는, 아무 결제도 안 잡는 날. 그 2칸을 빈칸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빈칸이 있으면 사람이 숨을 쉽니다. 숨을 쉬면 급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달력의 빈칸은 돈복의 숨구멍입니다. 이제 연말에 가장 흔한 문제를 찾겠습니다. 약속이 겹치는 문제. 겹치면 돈이 새기 쉽습니다. 그래서 달력에는 약속 이름을 길게 쓰지 않습니다. 대신 약속을 종류로만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모임, 병원, 장보기. 이렇게 한 글자만 적어두면 달력이 단순해집니다. 달력이 단순해지면 결정도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겹치는 날에는 그 칸 오른쪽 위에 작게 표시 하나만. 그날은 한 번만 나갑니다. 한 번만 결제합니다. 한 번만 움직입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 연말이 덜 흔들립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달력에 적으면 돈이 새기 쉬운 것. 정답이 몇 개일까요? 큰일이다 같은 걱정 문장. 이 약속을 길게 적어서 칸을 꽉 채우는 것. 3. 한 달에 빈칸을 남겨두는.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세요. 정답은 영상 끝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달력은 나를 혼내는 종이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기준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달력과 집안 기운을 마지막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달력은 벽에 있고 기운은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 근처 바닥이 지저분하면 달력도 힘이 빠집니다. 오늘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달력 아래 바닥을 갈로 한번 쓸어도 됩니다. 먼지 있으면 가볍게 닦고 끝. 달력 아래에 물건이 밀려 들어오면 시간이 밀립니다. 시간이 밀리면 돈도 밀립니다. 달력 아래는 통로로 남겨두세요. 통로가 있으면 집이 덜 막힙니다. 막히지 않으면 살림도 덜 막힙니다. 이게 달력 풍수의 진짜 실전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년 달력은 예쁜 달력이 아니라 살림을 잡는 달력으로 갑니다. 달력은 한 장, 수평으로 똑바로 가려지지 않게. 달력 아래는 열쇠 더미, 전선 엉킴, 메모, 덕지덕 이 세 가지부터 비웁니다. 달력에는 걱정 문장 대신 정리 단어를 씁니다. 한 달에 2칸은 일부러 비워서 숨구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매일 30초. 오늘 날짜 한번 보고 흔들리는 날이면 쉼을 붙이고 그날은 가볍게 끝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집안을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정말 돈이 나를 따라오는 걸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달력을 돈복이 머무는 판으로 세팅하겠습니다. 달력은 시간을 적는 종이가 아니라 집 안 흐름을 고정하는 판입니다. 그래서 달력 앞에 기준 자리 하나만 만듭니다. 거창한 재단 아닙니다. 달력 아래 한 칸, 옆 아주 작은 트레이 하나, 거기에 펜 한 자루, 메모지 한 장, 끝입니다. 이 작은 자리가 있으면 달력은 장식의 한 도구가 됩니다. 시간을 볼 때 손이 움직입니다. 손이 움직이면 정리가 됩니다. 정리는 돈복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새 걸 더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자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 하나가 내년 내내 살림을 붙잡아줍니다. 이제 달력에 적는 방식이 아니라 표시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글을 많이 쓰면 달력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3개의 표시만 씁니다. 점 하나, 세모 하나, 네모 하나. 점은 조심하는 날, 지갑이 열리기 쉬운 날입니다. 세모는 움직이는 날, 밖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는 날입니다. 네모는 정리하는 날, 집에서 끝내는 날입니다. 글 대신 표시만 넣으면 달력이 가벼워집니다. 달력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손이 덜 흔들립니다. 연말에 필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가벼운 기준입니다. 오늘부터는 표시 3개만으로 달력을 씁니다. 여기서 연말에만 쓰는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비움 표시입니다. 그날 칸에 가로줄 하나만 긋습니다. 그 뜻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약속 추가 안 합니다. 쇼핑 추가 안 합니다. 배달 추가 안 합니다. 비움 표시가 있는 날엔 집에서 따뜻하게 끝. 이 비움 표시가 연말 돈복을 지켜줍니다. 돈은 벌어서 늘기도 하지만 안 세서 남기도 합니다. 연말은 안 세게 만드는 시즌입니다. 달력에 비움 표시를 주 한 번만 넣어보세요. 그 한 줄이 내년 살림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달력으로 싸움을 줄이는 법을 드립니다. 연말에는 집안말이 거칠어집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달력에 말을 줄이는 날을 만들겠습니다. 그날 칸에 딱 2글자. 부드럽게. 그날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일정도 미룹니다. 이게 본과 무슨 상관이냐? 말이 거치면 결제도 거칠어집니다. 지분이 상하면 손이 나갑니다. 그래서 달력으로 말의 톤을 잡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집안을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정말 돈이 나를 따라오는 걸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연말에는 말 한번 부드럽게. 그게 지출 한 번 줄입니다. 이제 정말 실전입니다. 달력에 돈이 새는 시간대를 표시해보세요. 사람마다 있습니다. 저녁 10시 이후, 밤 10시 이후, 새벽에 폰 보는 시간, 그 시간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달력 칸 아래에 작게 적습니다. 밤 표시가 있는 날엔 온라인 쇼핑 앱을 열지 않습니다. 배달 앱도 안 엽니다. 대신 할 일을 하나만 바꿉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불 끄기, 이불 정리. 이렇게 작은 행동으로 손을 멈추는 연습을 합니다. 달력은 손을 멈추게 하는 표지판입니다. 연말엔 멈추는 사람이 남깁니다. 이제 달력과 선물을 연결하겠습니다. 연말엔 선물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선물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달력의 선물 기준을 딱 한 줄만 적습니다. 한 사람, 한 마음. 그 뜻은 한 사람에게 큰 돈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로 흩어져. 애매하게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흩어지면 돈도 흩어집니다. 정성도 흩어집니다. 달력에 선물할 날을 정해두고 그날은 그 선물만 합니다. 그 뒤로 추가 결제를 안 합니다. 선물도 달력으로 끝내면 연말이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달력 풍수의 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 달력을 걸었으면 첫 주에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집안 시간 맞추기. 시계가 몇 개 있으세요? 거실 시계, 전자레인지 시계, 차 시계, 손목 시계. 이게 다 다르면 집안이 늘 급합니다. 급하면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첫 주에 시계 2개만 맞추세요. 거실 시계, 핸드폰 시계. 이 2개만 정확히 맞추면 집안 리듬이 한 번 정리됩니다. 시간이 정확해지면 마음이 덜 급해집니다. 달력은 시간을 정확히 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정확함은
돈복의 기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달력 앞 1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달력 앞에 서서 딱 3가지만 합니다. 첫째, 이번 주에 기운 표시가 있나 확인합니다. 없으면 하나를 만듭니다. 둘째, 반 표시가 있나 확인합니다. 있으면 그날은 앱을 안 엽니다. 없으면 내가 흔들리는 날 하나 반 표시를 넣습니다. 셋째, 달력 아래 한 칸을 봅니다. 열쇠가 올라왔나? 전선이 다시 들어왔나? 메모가 덕지덕지 붙었나? 하나만 치웁니다. 1분이면 됩니다. 이 1분이 쌓이면 연말이 덜 흔들립니다. 연말이 덜 흔들리면 내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 이제 퀴즈 정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퀴즈. 달력을 피해야 하는 자리. 정답 개수는 2개였습니다. 화장실, 현관문 바로 옆. 두 번째 퀴즈. 달력에 적으면 돈이 새는 것. 정답 개수는 2개였습니다. 걱정 문장. 칸을 꽉 채우는 과한 기록. 빈칸은 오히려 좋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감이 이미 좋습니다. 줄이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달력은 미래를 겁주는 종이가 아니라 미래를 정리해주는 판입니다.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내년 달력은 예쁘게가 아니라 잘 보이게입니다. 달력은 한 장, 수평으로 똑바로 가려지지 않게. 달력 아래는 한 칸 비우고 열쇠, 전선, 메모 이 3가지부터 치웁니다. 달력에는 글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점, 세모, 네모, 그리고 비운 표시 한 줄. 반 표시가 있는 날엔 손을 멈추고 1분 정리로 끝. 이렇게 하면 시간이 가벼워지고 살림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내년 달력 한 장으로 묶습니다. 또는 달력 아래 한 칸 비웁니다. 제가 댓글 보면서 정답도 실천도 끝까지 같이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정말 돈이 나를 따라오는 걸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내년은 가볍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